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자석에 관한 겁니다. 이 느닷없이 웬 자석인가 하실 텐데, 제가 굉장히 많은 소재들을 모으고 하면서 어릴 때부터도 그렇고 아주 좋아하는 소재가 이 자석이에요. 여러분 이 자석 기억나시나요? 나이 저랑 비슷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공중에 이렇게 던져 올리면 붙는 소리가 또 나면서 매미 소리 비슷하게 나가지고 매미 자석이라고 했던 아이네요. 제가 그 작품 만들 때 어딘가 사용하려고 많이 사놨었는데, 이 자석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두 개를 이렇게 가까이 붙이면 이렇게 당기기도 하고 반대 방향으로 오면 이렇게 밀어내기도 하잖아요. 그럼 미묘한 느낌들이 있잖아요. 이 손끝에서 딱 느껴지는 느낌들 어릴 때 많이 해보셨잖아요. 뭐 종이 아래다 두고 뭐 쇳가루도 이렇게 움직여보고 그런 걸 했는데, 제가 이 자석이란 걸 워낙 많이 모으기도 했고, 몇 가지 보여드릴까요? 제가 모은 자석들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자석들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매미 자석이고 동그란 자석이고, 또 직경이 다른 애들도 여러 가지가 있고, 자석이 여기도 또 있네. 뭐 이런 형태 자석들도 있고요. 오늘 뭔가 부교재가 좀 많습니다. 이런 자석들을 제가 작업할 때 수시로 사용을 합니다. 그 작품에 사용을 하기도 하고, 문이 어닫힐 때 완전히 밀착시켜서 닫혀있게 만들려고 할 때도 사용을 하고요. 이번에 문 만들 때도 사용했네요. 제가 이제 만든 작품들 몇 가지 보여드리면서 댓글 달아주셨던 분들 얘기도 좀 해드리고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만들었던 중에 예쁘게 만들었던 기본적인 제품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석이 문제가 아니고 이 디자인 형태에서도 예쁘다고 하셨던 것들이네요. 바로 이 아이입니다. 바로 이 아이인데, 이 아이는 베어링을 사용해서 회전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이렇게 회전할 수 있게 만들고, 이 비트 있죠. 저희가 드릴에 끼워서 나사를 받거나 조이거나 할 때 쓰는 아이인데, 이게 보통 이제 100mm 정도 기본으로 나오고 100mm짜리가 있고 50mm짜리가 있고, 얘가 규격이더라고요. 다른 종류의 제품들인데도 모두 길이가 같다는 거에 착안해서 이 원형 틀을 만들고, 내부에 이렇게 봉이 있습니다. 세 개가 박히고 이제 중앙에 중심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회전할 수 있고 판이 이제 안전하게 고정이 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 아래 위로 자석을 박아서요, 이 비트가 아래쪽에 이렇게 붙고 위에도 당길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똑같은 세 개의 자석을 두 개씩 박은 거라 중력 때문에 아래쪽으로 가는 힘이 더 셀 테니까 아래쪽에 붙고 위쪽은 살짝 떠 있는 형태입니다. 종이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떠 있는 상태죠. 이렇게 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개 정도 비트를 보관할 수 있게 만든 제품이에요. 또 아래쪽은 삼각형 받침대로 원형이랑 좀 조화되게 만들었던 거예요. 나무 재질은 월넛입니다. 월넛이라는 재질이 칠을 하면 이렇게 아주 예쁘게 결이 나오는 색깔도 예쁘죠. 그런 나무고, 아래쪽 나무는 제가 티큰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백색나무로 만들었던 건데요. 이 자석이라는 소재를 잘 사용하면 활용할 수 있는 데가 당연히 굉장히 많아요. 이 제품은 사실 제가 그 업그레이드를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자연으로 회전을 하게 한다던가, 아니면 또 등을 달아본다던가, LED를.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 했었어요. 그리고 어떤 분 한 분은 사실 여기 왜 LED 안 달았냐고, 제가 LED 다는 거를 많이 다는 걸 보셨나봐요. 그렇게 물어봐 주신 분도 계시네요. 비트 종류가 달라도 규격은 비슷한 게 많을 텐데, 같은 규격도 다양하게 사시나요? 같은 규격을 당연히 다양하게 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많죠. 규격이 다 다른 걸 사려면 끝도 없어요, 정말. 제가 간혹 가다가 이제 그 드릴류나 구매할 때, 와, 마음은 0.1mm 단위부터 뭐 10몇 mm까지를 다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니까 중간중간 골라서 사긴 합니다, 간혹. 그런데 같은 규격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또 드릴비트 같은 경우는 사용하다가 부러지고 상하는 경우도 많고 하는데, 그때 대체할 수 있는 애가 없으면 전 또 굉장히 스트레스 받거든요. 작업하다가 뭐가 한 가지 모자라면 너무 스트레스 받았던 기억이 예전에 많습니다. 그래서도 제가 드릴류, 비트류, 볼트류 이런 것들, 와샤 같은 것들은 정말 쓰지 않을 만한 사이즈인데도 불구하고 구비해 놓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 외국분 중에 제 볼트 서랍장 보고, 와, 자기 동네 그 하드웨어 가게보다 많다, 도대체 뭐 하는 인물이냐 막 물어본 적도 있네요.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도 그렇고, 제가 또 여러분 아십니까? 외국에는 밀리어네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벌인가 보다, 아주 가뿐가 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네요. 제가 살면서 진짜 밀리어네어로 알려질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구멍 뚫다가 원하는 두께 없을 때 짜증이 솟구칠 때가 있긴 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저희 이제 목공이나 DIY를 하는 분들은 아는데, 어떤 소재가 있잖아요. 만약에 뭐 제가 보여드렸던 매미 자석이에요. 이 아이를 이 나무에 이렇게 콕 이제 끼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구멍을 뚫어야 되잖아요. 이 매미 자석의 규격에 딱 맞는 드릴 비트가 없어요, 항상.
뭐 아주 운 좋게 8mm, 7mm, 9mm로 만들었다 그러면 비슷한 걸 찾아서 끼우면 되는데 항상 없습니다. 뭐 7.5mm이기도 하고 8.3mm이기도 하고 막 이래요. 저희는 어떤 부품들이 딱딱 맞아 끼워져서 똑똑똑 정확하게 끼워지는 거 보면 너무 막 놀라운 거예요. 끼워지는 게 놀라운 게 아니고 야, 저 맞는 구멍을 어떻게 뚫었을까가 저희는 너무 궁금한 겁니다. 끼워지는 거 자체가 딱 맞췄다는 얘기거든요. 이 제품 말고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거의 비슷한 형태로 만든 제품이에요. 좀 전에 보여드린 건 양쪽에서 비트를 잡아당기는 형태로 세워놓은 거잖아요. 세워놓은 거 이외에 제가 말씀드린 자석이라는 게 당기기도 하고 밀어내기도 하잖아요. 밀어내는 힘을 사용해가지고 제품을 또 하나 만들어보고 싶었던 겁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만들었던 거냐면 똑같이 회전을 하네요. 근데 한번 돌려볼까요? 얘는 희한한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뭔가 따깍따깍 거리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비트가 숨어있다가 여기 숨어있죠, 여러분? 숨어있다가 제가 원하는 위치에 가면 이렇게 숨어있다가 숨어있던 비트가 이렇게 튀어나오게 만든 거예요. 튀어나와서 꺼낼 수 있게. 그리고 다시 돌리면 걔는 들어가고 다른 비트가 튀어나오게. 얘도 동일하게 자석을 활용한 겁니다. 여기 원통을 제가 아크릴 관을 달았고요. 이 아래쪽에 자석과 반발하는 극성을 붙여놓은 거예요. 들어가 있다가 그 자리에 가면 이렇게 올라가게 만든 겁니다. 두더지 게임, 라인님이 두더지 게임 얘기 주셨네요. 맞죠? 그런 식으로 나오게 돼 있죠. 그리고 이 바깥쪽에 한 줄만 하기는 좀 아쉬워서 제가 중앙에도 한 줄 더 달아가지고 원하는 게 두 개를 찾을 수 있도록 얘는 빨간 비트고 돌리면 다른 제품 보시 비트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만든 거네요. 나무가 얘도 월넛이거든요. 월넛 계열인데 얘가 좀 보면 조금 투박해요. 문양도 조금 덜 예쁩니다. 근데 이 작품을 만든 이 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이제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요. 몇 년 전에 공장에 이제 난방을 해보려고 굉장히 큰 화목 난로를 구해왔어요. 땔감을 뭘 사용하나 물어봤더니 그 제재소에서 남은 이제 자투리 나무들을 많이 모아놓은, 굉장히 크게 모아놓은 게 있어요. 지게차가 한 대가 들기도 어려울 정도로 묶어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가격은 굉장히 싸요. 그게 한 2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사다가 이제 공장에서 걔를 땔감으로 쓰려고 그랬는데 아니 나무들이 너무 큰 거예요. 길이도 길고 어떤 건 두께가 막 이렇게 두꺼운 것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요만한 소품들을 만들잖아요. 작은 제품들을 만들다 보니까 아니 거기 있는 나무도 분명히 작품에 쓸만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땔감으로 쓰기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 중에서 또 골라가지고 잘라서 좀 보관해뒀단 말이에요. 그 나무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제가 회전하는 룰렛 형태 모양의 비트 보관대를 만든 걸 두 가지를 보여드렸고요. 제품으로는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릴까요? 바로 이 제품입니다. 제가 이렇게 드릴 비트를 이렇게 늘어나는 열쇠고리 같은 걸로 판매하는 제품들을 아래 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늘어나게 만들어서 위쪽에 이렇게 거치할 수 있도록 만든 제품이에요. 이 제품 만들고도 저는 사실 너무 만족스러웠거든요. 근데 어떤 댓글들 달렸는지 잠깐만 소개해드리고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중에 제가 제일 기억에 나는 게 제가 원래는 이 작품에도 비트를 거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다가 드릴 비트를 제가 여기 준비를 해서 이제 여기 설치를 했단 말이에요. 야, 그랬더니 형편없는 생각이야. 드릴 비트가 자성을 띠게 되면 철의 구멍을 뚫을 때마다 철가루가 드릴 비트에 잔뜩 달라붙어서 마찰이 심해지고 열도도 오래 축적될 거야. 공구와 자석은 비트 홀더를 제외하고는 절대 함께 쓰일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이 계시네요. 이 얘기는 사실 거의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이고, 이 드릴 비트, 십자 비트만 너무 많이 했길래 이번에 제가 일부러 이제 드릴 날을 사이즈별로 쭉 해본 거였거든요. 저것도 있습니다. 이 늘어나는 특성을 활용하려고 이 길이들이 다른 비트들을 제가 거치하는 걸 보여드리려고도 드릴 날을 이렇게 거치를 했단 말이에요. 말씀해 주신 중에 철가루가 드릴 비트 잔뜩 달라붙어서 마찰이 심해지고 열도 더 오래 축적될 거야. 이 얘기는 사실 정확하진 않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드릴 비트로 구멍을 뚫을 때 이 내부 쪽에는 거의 이제 그 자기 드릴 비트, 어머나, 와우, 여기 방송사고 오네. 얇은 피는 살짝 꺼내면 좀 튀네요. 드릴 비트 구멍을 뚫을 때 자기 둘레 이외에는 철붙이에 달라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칩들이 붙어있다 그래도 위아래 살짝 붙어있을 정도고, 자석에 잠깐 붙어있다고 그렇게 자성이 심하게 강하지도 않습니다. 자성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걸 보면 이렇게 보이시나요? 자기장 모양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로 한번 제가 드릴 비트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보시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약한 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제가 만든 작품 보시고 이렇게 지적해 주신 게 맞는 말씀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해요. 드릴 하프. 그죠. 하프가 된 이유가 여러분, 제가 원래는 이걸 직각으로 수직으로 세우려고 그랬거든요. 똑같이. 기둥을 달고 나니까 뭔가 살짝 변화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틀었습니다. 그랬더니 곡선이 돼서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또 만년필 같은 거에 넣으면 되게 비싸 보이겠네요. 만년필 그쵸. 이 펜으로 해도 좋을 것 같은데 펜은 또 위아래 자석이 있어야 되는 관계가 있어서 조금 또 다르네요. 세 가지 모두 멋집니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요. 훌륭히 앞으로 하시는 큰 성공과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라고 좋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요게 제가 만들었던 이제 비트류들을 수납하는 자석을 사용한 작품들이었어요.